아, 들리시나요? 네네. 네. 아, 네네네. 저는 대전에 살고 있는 네. 신혼부부인데요. 네. 30대 후반이에요. 네. 저희는 무주택자고요. 네. 가점은 저는 37점이고 네. 남편은 현재 45점이고 저희 시어머니도 무주택자세요. 네. 그래서 시어머님은 가점이 51점이세요. 예, 그 상황이고 남편이랑 저는 지금 주말 부부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전에 살고 있고 남편은 부산에 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머님이랑 남편이랑 같이 이렇게 거주하고 있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지금 저희는 너무 떨려가지고. 아니요, 천천히 얘기하셔도 됩니다. 다 적고 있어요. 네. 자산은 2억 5천에서 하나씩 3억. 여쭤볼게요. 지금 네네. 가족 구성원이 일단 어떻게 되세요? 저희는 신혼부부라서 아직 이세 계획 중이에요. 아, 부부시고 부모님이랑 네. 같이 사시는 건가요? 남편은 같이 거주하고요. 저는 네. 따로 있고 남편이 주말에 오고 이런 주말 부부 상태예요. 네. 그리고 자금은 그래서 지금 얼마나 모으셨고요? 2억 5천에서 3억 정도 저희 결혼할 때 합치니까 그 정도 나오고요. 월 수입은 네. 이제 둘 다 자영업이에요. 네. 그래서 둘이 합하면 1,000에서 1,500 정도 돼요. 와, 월 1,500이요? 월천이네요. 그러니까 네, 달라요. 그 매번 네. 다른데 네네네. 그 정도 1,000에서 되고. 1,500. 보수적으로 잡은 달이 1,000만 원 정도라는 거죠? 네네네. 네네네. 아, 그렇게 생활비는 하고 얼마나 쓰세요, 그러면? 저희가 그냥 지금은 사실 한 1년도 안 돼가지고 네.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어떻게 쓰는지도 잘 모르는데 이제 제가 아이메피님 그 책도 사서 보고 하면서 청약공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된다는 게 이제 자영업이다 보니까 세계 최초 특공이 가능하고 어머님이랑 남편이랑 해서 노부모 된다는 것도 네. 최근에 알았어요. 그래서 네. 남편이 사실 근데 저 이제 원래 남편이 따로 거주를 하다가 세대 분리를 하다가 남편이 어머님이랑 같이 간 게 네. 작년 11월이에요. 그래서 3년 후에나 가능하고 제가 따져보니까 남편이 3년 후에 가점이 59점이 나오더라고요. 네. 저희가 자녀 하나가 있을 경우에. 네. 와, 전략 장난 아니다. 그렇게 매우 막 구체적인 것 공부했는데 같은데.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네. 최근에 막 분양가가 뭐 시세 90%까지 올라간다고 해서 이렇게 하고 그거랑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렇게 온 가족이 청약에만 막 다 매달리고 있잖아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이게 과연 맞는 건지, 그리고 6월 전에 막 제가 알아보니까 급매물도 막 나오더라고요. 사실 지금 선생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한 명이라도 사놓고 이걸 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막 순간순간 흔들리기도 하고 계속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건지 이런 거 너무 궁금해서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 하락하는 이 시기를 매수의 시기로 삼을지 아니면 뭐 사놓고 청약을 준비를 하는 게 맞을지 어떻게 좀 이런 경우가 많지 않아요? 네,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좀 상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알려주세요. 네. 제가 볼 때는 자산하고 월 수입이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시아버님은 안 계시는 거예요? 안 계세요. 시아버님은 안 계시고요. 시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혹시 근로를 하시고 계신가요? 근로하세요. 오케이. 자영업이래요. 네, 그래도 자영업이라서 근데 소득세 신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적을 것 같은데 다 적으세요? 네. 그래서 생애 최초가 되는구나. 최초 되게끔 나와요. 시어머니도 평생에 집이 한 번도 없으셨어요? 그러면? 네. 제가 확인했을 때는 제가 어머님 막 은행에 들고 가서 공인인증서 만들어서 저한테 해놓고 막 제가 알아봤거든요. 근데 소득 신고도 다 보셨구나. 되고 그다음에 우선은 청약홈이랑 뭐 이렇게 알아봤을 때는 가졌던 적이 없으세요. 소유 내역은. 없으세요? 네. 그래서 지금 3년이 딱 노부모 특공 3년이 되는 시점이 언제예요? 정확하게 날짜가? 작년 10월에 했으니까 2023년 11월이요. 11월. 이게 59점이라는 게 조금 아쉬운 점수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노부모 부양특권 같은 경우에는 또 가점으로 하는데 되게 보면은 일반적인 가점보다 10점 아래거든요. 그러니까 69점이라는 거예요. 그 69점은 거의 당첨권의 점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데 지금 대전이잖아요. 근데 대전 같은 경우나 이렇게 지방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가점이 높으신 분이 상당히 또 많아요.
그래서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참 분리를 해서 살다가 합쳐서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좀 노부모 부양특공의 가점이 낮지만 지방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10점같이 차이는 안 나요. 결론은 말씀드리자면 지금 집을 매수하는 게 더 낫습니다. 청약보다요? 네. 그런데 반대로 세대를 분리하세요. 제가 원래 청약 강사고 하지만 청포자를 만듭니다. 청포자를 만드는데 지금 세대를 나눌 수가 있잖아요. 지금 본인 세대하고 어머니 세대를 나눠야죠. 그래서 어머니로 해서 51점이다 보니까 근데 어머님이 최고 점수는 54점이 최고 점수예요. 그러니까 1인 다 하신다. 대단하다. 대단하다. 근데 저한테 이 말 듣고 싶었죠. 청약 포기하라고. 근데 죄송한데 그러기엔 제가 너무 놓친 게 많아가지고 어떤 거 지금이라도 하는 대전이다 보니까 세종이 옆에 있어요. 세종이 급등하기 전에도 갔었는데 이 청약 때문에 결국은 못 매수하고 가계약금 걸고서 취소하고 막 이랬거든요. 지금 자산하고 여력이 되기 때문에 매수를 하는 쪽이 좋고 대전 쪽에서 매수를 할 때는 철저하게 광역시 중에서도 좀 분리를 해서 봐야 되는데 대전은 조금 노후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에요. 다른 지역보다. 그래서 대부분 신축으로 가셔야 되고 되도록이면 신축을 가시는데 지금 일반적인 분양권이라든지 입주권을 조금 알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주권은 상당히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이 자산으로는 조금 안 되지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나와 있는 분양권이라든지 좀 관심 있는 분양권 있었나요? 왜냐하면 청약을 한번 넣어보셨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양권은 있는데 지금 한 5억, 4억 피가 막 이래가지고요. 아니면은 부산 쪽은 제가 잘 못 알아봤고 대전 쪽은 부산 쪽도 괜찮습니다. 부산도 살 수 있구나. 대박. 저는 대전 부산에 거주를 하잖아요 지금. 남편은요. 남편이 부산에 거주를 하잖아요. 그러면 부산 쪽에 있는 분양권도 정말 강추합니다. 지금 보면은 대전은 분양권이 조금 너무 적기 때문에 좀 약간 가격이 조금 비싸거든요. 부산 쪽에서 보면은 조금 분양권 상태에 있는 것 중에서 전매 가능한 것 중에서 최근에 전매가 풀리는 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략하셔가지고 보시면 되는데 분양권이 가장 쌀 때가 언제냐라는 질문을 하세요.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그럴 때는 바로 전매가 풀린 그 직시가 가장 쌉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광역시 같은 경우는 아예 소유권 이전 전매 금지. 즉 뭐냐면 이제 분양권 상태에서 사고 파는 게 안 되게 돼 있거든요. 작년부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물량이 너무 적고요. 지금 제 말 잘 들으세요. 이거 전화 잘하셨는데요. 6월 전까지 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금이 바뀌었는데 특히 분양권 세금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상관없이 지금은 조정 대상 지역은 50%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지역에 상관없이 1년 안쪽은 70%, 그다음에 1년 지나서는 60%거든요. 일반 세율도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권이 세금이 비싸지는 겁니다. 내가 지금 팔면 50% 내는데 하루가 지나니까 60%, 70%가 된다고 하면 매도자 같은 경우에는 굳이 내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장에서 먼저 겪었기 때문에 그거가 아주 중요한 세일 포인트고요. 지금 가는데 지금 4월달이죠. 시간이 있네요. 왜냐하면 분양권은 바로 명의 변경할 수 있는 날짜가 또 정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날짜를 생각해서 6월 전에 분양권을 매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투트랙으로 가셔야 됩니다. 시어머니를 위해서 청약을 계속해서 준비하세요. 54점이라도 당첨될 수 있습니다. 제 책 보셨죠? 타입별로 콕콕 넣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저희는 분양권이든 구입, 그러니까 매수를 하는 쪽으로 하고 시어머니는 계속 청약을 대단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점수 되는 선에서 그냥 우선 넣어보는 걸로 이렇게 하면 될까요? 네, 저기 너무 감사합니다. 제 IMAP 블로그에서 댓글로 오늘 전화 상담자라고 하시면 제가 대전에 향후 분양 예정 단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대전은 택지지구가 없기 때문에요. 대부분 정비 사업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정비 사업 중에서 이제 향후 나올 거를 미래를 계획하셔야죠. 3년 그러니까 1년 지나면 아마 54점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전화 한 200번 했어요. 너무 상담받고 싶어가지고.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 방법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이 문제가 네. 어떤 단지나 이런 거를 언급을 하면 굉장히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엄청난 파급력 있는 프로라고. 아, 그러니까 그 전에 원래 처음에는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갈수록 좀 그래가지고 저희가 얘기가 너무 불편해졌거든요. 상담하는데. 네. 근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만약에 내가 상담을 했어요. 전화든 사연이든. 내 얘기 나왔네. 근데 저희가 그 단지에 대해서는 좀 얼버무려서 네. 얘기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 블로그에 가서 오늘 I'm happy라고 네. 찾으면 블로그가 네. 있습니다. 오늘 상담했던 사람이라고 하고 그 좀 물어보면은 좀 찍어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 웬만해서 지금 바로 달려가실 분이고요. 네. 공부도 하시고 계셔서 저로서는 너무너무나 기특한 분이고 지금 내 집 마련을 당장 해도 좋을 만한 실력과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